업력 10년 넘은 법인 대표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회사는 오래됐으니까 정책자금은 못 받아요. 근데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업력이 길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정책자금을 한 번도 안 써봤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거든요. 5년, 7년, 심지어 10년 넘은 기업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윤곽이 딱 잡히실 겁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로 기업명 남겨주시면 우리 회사 정책자금 가능 여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사실 정책자금에는 창업기업 우대 조건이 붙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창업 3년 이내, 7년 이내 이런 조건들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력이 오래되면 해당 없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책자금은 스타트업이나 받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오래된 회사는 어차피 해당 없어.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우대 상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수출자금 등 업력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 상품들이 훨씬 많거든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처음부터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정책자금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그리고 성장 운영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업력이 길수록 오히려 후자에 더 잘 맞아요. 운전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매출과 신용 이력이 있으면 더 유리한 구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업력이 길다는 건 심사관 입장에서 검증된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혼자서는 이걸 찾아내기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정보 부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상품은 1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걸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권,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자금까지 수십 개 기관에 수백 개 상품이 흩어져 있거든요. 대표님 혼자 이걸 다 뒤지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걸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전략의 부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떻게 서류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승인이 나기도 하고 거절이 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해당 없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2003년에 설립된 제조업 법인이었습니다. 업력이 무려 20년이 넘은 회사예요. 매출은 연 60억 전후였고 기존 사업자 대출만 무려 58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연구소 인증까지 다 갖춰진 회사였어요. 근데 이 대표님도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팀장님, 우리는 오래된 회사고 대출도 많은데 정책자금이나 되겠어요? 제가 먼저 한 건 결산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부채 비율이랑 이자 보상 비율. 이 두 가지 지표를 먼저 정리하고 사업계획서와 상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심사에서 오래된 기업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거든요. 수치를 정리하고 나서 중진공 수출자금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25년 7월에 처음 만나서 9월에 신청, 11월에 최종 2억 원 지급, 딱 4개월이었습니다. 기존 대출 58억이 있던 회사가 무려 업력이 20년이 넘은 회사가 정책자금 2억을 받아낸 거예요. 지금은 중동발 원자재 가격 급등 이슈로 추가 자금 조달까지 준비 중입니다. 혼자 준비하면 어디서 막힐지 모릅니다. 딱 10분 무료 전략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회사는 매출도 60억이고 인증도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맞아요. 그 걱정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정책자금 한 번이라도 신청해 보셨나요?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 해본 이유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 판단 전문가가 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혼자 짐작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정책자금 심사는 단순히 매출이나 업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기업 인증 여부, 자금 사용 목적, 미래 성장성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안 좋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승인이 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조건이 다 됐는데 방향이 틀려서 탈락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 회사가 어떤 상품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안 된다는 결론은 한번 도전해본 다음에 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최근 3년 결산 데이터를 한번 꺼내보세요. 매출, 영업이익, 부채 비율 이 세 가지만 보면 어떤 자금에 접근이 가능한지 윤곽이 나와요. 둘째, 정책자금 사용 이력을 확인하세요. 한 번도 안 쓰셨다면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가지 확인이 어렵거나 해석이 안 된다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자금 리스트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상품 선정부터 서류 전략, 신청 타이밍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이밍이 있어요.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그냥 끝입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가 그의 예산이 다 날아간 케이스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올해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기업자금 조달 시장은 중동발 전쟁 이슈로 자금 소진 속도가 2025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릅니다. 지금 아래 링크에서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자금 조달 가능 여부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5분은 자금 조달 전략서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자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업력이 길다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재무 데이터가 쌓여 있고 신용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더 큰 금액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도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넘기시면 올해 예산은 그냥 날아갑니다. 정말로 그럴 거면 그냥 올해 잘 준비하시고 내년에 결산하고서 신청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정책자금은 선착순이에요. 예산 소진되면 그냥 끝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대표님한테 닿은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 눌러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비즈니스 헬퍼 최명희 팀장이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